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좀 주목해야 할 이벤트를 살펴본다면 이 11월 FOMC 의사록 발표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 페드 당국자들의 발언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체크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번 FOMC 의사록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이미 시장에서는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스탠스를 좀 유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2022년 7월에도 근원 물가 상승률이 급락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시장이 피크아웃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크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후 8월과 9월에 다시 물가가 하락하면서 재차 연준이 터미널 레이트를 상향 조정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10월 CPI가 7%대를 유지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연준의 5월 전략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외사에서도 2023년 5월에 25bp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맞겠지만 더 오래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하우스에서는 연준이 제시하는 터미널 레이트 5.0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5.25 그리고 5.5%까지도 상향 조정될지 여부가 아직도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요, 24일 날 이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죠. 이번 금통위에서는 이 베이비 스텝이 다시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어서 이 베이비 스텝 유력한데 이와 관련한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12월 FOMC 회의 이후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고 그 외에 호주나 캐나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를 근거로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역시도 가계부채가 높고 부동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25bp 금리 인상 전망을 유지하는 바입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제 25bp가 아닌 동결 가능성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동결 가능성은 환율이 안정화되고 연준이 속도 조절에 나서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한미 금리 차를 봤을 때는 동결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7월 달에 물가가 피크아웃 되려고 기대감이 있었으나 되지 않았던 사례를 보면은 저희는 아직까지는 25bp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주 가장 큰 이슈였죠. 이 빈살만 왕세자 방한 이후에 이 제2의 중동붐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가 모멘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까지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그리고 금통위에서도 베이비 스텝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할인율 부담이 좀 완화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 이제 빈살만 왕세자 방한 이후에 한국과의 대규모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서 건설사를 중심으로 에너지 섹터 이런 애들이 이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좀 크게 반등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로 아직까지 환산하기는 이른 시점이고요. 이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로 인한 주가 상승은 밸류에이션 부담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인율도 마찬가지로 연준이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고 금통위도 베이비 스텝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금리가 상승하는 기조는 당분간 유지되고 심지어 외사에서는 내년 5월까지도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건설사들이 이로 인한 크게 수혜를 받는 것보다는 이 금리에 따른 상승에 따른 피해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분별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펀더멘털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기보다는 밸류에이션 지표를 좀 더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다양한 변수가 나오는 가운데 이 코스피 2,500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연말까지 그래도 상승 랠리를 이어갈 거다. 긍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너무 많이 오른 만큼 좀 쉬어가는 입장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뭐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게 코스피 뭐 2,400포인트까지 가면은 다 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10월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좀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2,500포인트 선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그 10월 CPI 전후 매크로 상황이 크게 변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CPI가 예상치를 하회한 부분은 맞지만 물가의 상승 둔화 속도는 굉장히 더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의 주가 레벨이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은 선반영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2,500을 뛰어넘는 추가적인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즉 터미널 레이트가 5.0에서 추가적으로 5.25라든가 아니면 5.5까지 상향 조정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박스권 내 등락을 염두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 시작이 되죠. 이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2022년 소비 같은 경우는 뭐 소매 판매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좀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는데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의 뭐 소비 같은 경우에도 명목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 경제 지표 즉 를 제외한 Q단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2년 실질 소득 같은 경우도 미국은 마이너스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